자, 그러면 이제 세계 통일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제 세계 통일이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단계가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시대는 공산주의를 넣었는데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면서도 이게 방법 일종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천신들이 작업을 해요. 잘 안 되면 그냥 저기 강압적으로 해버려요. 그냥 저기 이게 그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보통 자본주의 세계 통일이 되고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어떻게 이게 넘어가냐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한 강의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자본주의에서 그냥 저기 이게 이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전환 과정. 자,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의 전환 과정. 자, 이번 시대는 공산주의가 중간에 넣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게 좀 적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이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일단 적고,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세계 통일을 하고 원래는 그래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특수환경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 굉장히 복잡한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보통 FM으로 이게 최고 이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이게 3단계를 거쳐서 가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할까? 자본주의가 있으면 이게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의면 빨갱이라는데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가 뭔 뜻이냐면 빨간색 혁명, 공산당 혁명 하는 사람들이 빨간 두건을 들고서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두건을 들어서. 그러면 홍건적이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홍건적은 아니고 옛날에 빨간색 두건으로 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빨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갱이라는데 원래 그 공산주의를 빨갱이래요. 보통 이게 천신들이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이번 시대에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게 보통 이게 중간 단계. 공산주의를 먼저 집어넣어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는 바로 못 넘어가요. 이게 사람들 이게 뭐냐 의식도 닫고 뭐 그러면 중간에 공산주의를 한번 넣어요. 근데 이번 시대는 이게 실패를 했죠. 보통 이번 시대는 실패의 사례고 보통 이게 어떻게 되면 자본주의에서 넘어가는 순서가 최고 안전하게 넘어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냐면 사유경제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가. 자, 그 두 번째가 뭐냐? 공유경제예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사회경제예요.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제가 했고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어가지고 옛날 저기 선사시대부터 쭉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하게 했는데 보통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려면 이 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단계가 사유경제 시스템이에요. 보통 자본주의가 이게 보면 뭐 자본주의가 당연히 사유경제지. 사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율적으로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유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럼 자율적으로 갖지 않는 자본주의가 있어요. 옛날에 왕정 시대에 자본주의가 있었죠. 자,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과 이후에 그 이전도 자본주의였어요. 프랑스 시민 이전에도 자본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냐 왕족이나 귀족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에 뭐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새로운 신진 세력들의 자본 세력들이 그게 이제 그게 시민혁명이에요. 시민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 그래가지고 시민혁명 이후로부터 사유경제법제화가 이게 제대로 돼요. 그 전에는 법이 어떻게 나 왕정국가에서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야. 그럼 왕이 말하는 대로 법이니까 모든 소유권은 귀족이나 왕실이 다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시민혁명 이전에는. 시민혁명 이후부터 뭐냐? 네, 일반 국민들도 사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게 돼요. 그때부터 사유경제 시스템이에요. 사유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라도 이게 나눠져요. 옛날 좀 봉건적인 것과 이게 사회의 그 시스템에 같이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가 옛날 왕정 시대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이 굉장히 그걸 갖다가 다 헤쳐먹어, 그냥 쉽게 말해서 걔네들이.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사회로 가면서 그게 소유가 시민들한테도 이게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가져요. 그럼 그 전에 있긴 있었죠. 말이 있지. 법이 다 귀족과 왕한테 유리하게 그 전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사유를 거의 못했어요. 시민혁명 이후부터 사유가 이제 자기 소유, 일반 국민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부터 이제 부여가 돼요. 그때부터 사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본주의라고 해서 옛날 봉건사회나 왕정국가도 자본주의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때도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사유경제가 이제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게 당연한 시대를 사니까 그게 이상하게 느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왕정국가 시대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민혁명 이후로 지금 계속 사유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사유경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가 어느 거냐? 지금 2022년 5월까지 한 거죠. 2022년 현재 우리가 사유경제 시스템에 우리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공유경제적인 시스템에 이만큼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완전 사유경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2020년이 지금 사유경제와 공유경제에 여기 맞물려 있는, 여기 정확히 가면 여기에 있어요. 사유경제에 가까운데 여기에 껴있어요. 공유경제 우리가 뭘 공유한대요? 다 사유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공유도 하고 있어요.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자, 사유경제는 말 그대로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경제는 뭐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유라는 말이 저건데,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내 명의로 이거를 옮겨놓고 타고 다녀야 돼요. 이건 뭔가요? 사유경제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안 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뭔가요? 버스가 있죠? 한 몇백 원 되죠. 하여튼 어느 정도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네, 이거는 버스가 내 거 아니잖아. 내 거 아니잖아요, 버스가. 그러면 사유가 아니잖아,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는 공유 경제의 시스템에 이제 입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버스예요. 그럼 택시도 그런가? 네, 우리가 택시라는 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써요. 같이 공유를 해요. 누구나 사유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택시도 일종의 공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제 조금만 쓰면 우버 택시, 무인 택시가 나와서, 무인 택시가 하면 사람이 없을 뿐이지, 거기다 요금을 카드 떠가지고 요금을 어느 정도 하면 차를 누구나 같이 이게 차를 사지 않아도 공유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공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네. 사유는 내가 차를 사서 내 명의를 해놓고 내가 타고 다니면 이게 사유 경제예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공유를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아니, 버스 회사가 그걸 사유하고, 네, 버스 회사가 사유를 하지만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저거인데, 자, 이게 그냥 저기 자동차 하나로만 할게요. 이제 여기는 시계만 자가용, 여기는 택시 버스. 자,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 경제 시스템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 이 중간 사유 경제와 공유 경제. 그러면 사회 경제에서 이제 뭐가 틀려지냐? 네. 이제 사회 경제에서 이제 뭐가 틀리냐? 공유 경제는 우리가 자동차가 어디 이동하려면 저기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택시나 버스를 공유 경제 시스템이 택시와 버스를 통해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요?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게 공유 경제예요. 그러면 사회 경제가 어떻게 되냐? 네. 그걸 갖다가 저기 안 내요. 자, 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게 진짜 이해를 못 하는데, 자, 이 현대인들 관점에서 이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내가 좀 근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자, 사유 경제는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사유 경제는 자동차를 소유를 해요. 이게 자가용. 네. 그냥 자가용이라 자가용이 바뀌었구나. 자가용. 이게 우리가 차가 필요해. 차를 타려면 소유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자가용을 타가요. 이게 사유경제. 공유경제는 뭐냐? 네, 그냥 버스라고만 할게요. 택시는 빼고. 네, 버스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비용만 내면 그 자동차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버스예요. 이게 이게 저거예요. 택시까지 넣을까요? 버스 택시. 또 하나 더 넣을게요. 지하철. 이제 지하철이란 개념이 들어가야 이게 더 어디를 이동하는데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을 가는데 방법은 일어나겠어요. 내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 경제 시스템이고 이거는 사유 경제 시스템이에요. 자, 사유 경제 시스템 뭐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버 택시도 나오고 무인차가 이제 무인 택시나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무상. 무상으로 그냥 사용이 돼요. 이게 사유경제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를 드니까. 지금 사유경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 우리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거기, 노인들 나이가 들면 지하철 무료죠? 이미 사회경제 시스템을 혜택을 받고 있어요. 누가? 네, 노인들만. 할아버지들만, 할아버지, 할머니 65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이면 버스도 무료 아닌가? 무료 아닌가? 하여튼, 지하철 같은 택시는 무료가 아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노인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이 그냥 무료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부분적으로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떤 하게 노인층에 한해서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일하는데 돈을 안 내. 그냥 공짜야. 그게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게 유식한 용어로 부분 시험 사회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취약계층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을 먼저 줘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용하는 게 노인계층이죠. 노인계층은 지하철 아무리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공짜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노인들이 그게 받고 있는 혜택,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넘어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하철 하나를 예를 보면 지금 사유경제와 공유경제와 사유경제가 다 이게 혼합이 돼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이게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왜? 사유경제 시스템이면 한전이 지금 이번에 한 달에 이번에 8조 원 적자 냈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기업 같은
뭐 저기 8조 원 적자 낼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저기 회사 문 닫아버려요. 근데 한국전력은 닫을 수가 없죠. 왜? 공기업이고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 전기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서 다 난리 났는데 지금 뒤져버리게 생겼으니까 전기세 못 올리잖아요. 이제 공기업이라고죠. 이제 이게 공유경제 시스템이에요. 전기료는 내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되죠. 적자를 내면서. 근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적이 있어요. 이게 사회 경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확 되죠. 아니,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다 그렇게 무상으로 나중에 하면, 무상으로 안 돼요. 완전 무상으로 하게, 이게 모든 시스템을 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안 보고 뭘로 보냐? 사회주의로 봐요, 그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무상으로 다 이게 그 사회에서 제공이 되잖아요. 이런 게, 뭐 지하철도 그냥 무료로 타고 모든 게 다 무상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로 봐요. 사회 경제로 안 봐요. 사회 경제가 붙었다는 거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사회 경제를 보면 우리 좀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복지 국가 저 개념이 약간 이게 가미가 됐죠. 약간 복지 국가하고 공산주의하고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북유럽들이 복지국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옆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하고 주변 동유럽 애들이 다 공산주의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럼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복지국가로 간 것뿐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사회 경제와 이게 우리가 보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보면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수업료 내나요? 초등학생 보내는데 수업료 내는 사람 없죠? 그럼 이거는 공유 경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이미 우리는 적용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자, 요즘 중학교도 수업료 안 내, 고등학교도 수업 안 내. 하여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안 내죠? 요즘. 다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하죠. 교육 시스템이.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다 무상으로 다 제공해줘요, 교육을. 돈 안 받잖아요. 그 초등학교 보내는데 돈 보내는 사람 없어요? 학원 보내는데, 학원은 보내죠. 그럼 학원은 이제 이게 공유경제 시스템이나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으로 따면 사유경제는 뭐냐? 가정교사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고용을 해서 가정교사가 대표적이죠. 자기교사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 자녀들 가르쳐요. 그럼 그건 사유경제예요. 가정교사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뭐 1대1 맨투맨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과외라고 하네요? 과외가 있구나. 과외, 1대1 맨투맨 과외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사유경제예요. 그 시간만큼 그 사람의 그 1대1로 해서 그 시간을 산 거니까. 강사의 그 시간을 1대1로 산 거니까, 한 사람이 산 거니까 그건 사유경제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들 있죠? 학원에 애들 보내는 거는 이제 공유경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는 다 무상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무상이잖아요. 이거는 사회경제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지금 어느 정도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적용받고 있어요. 보통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 국민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국가나 이런 사회가 무상으로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특정한 이게 취약 계층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그걸 사회 경제 시스템을 봐요. 그 대표적인 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그걸 혜택을 받고 있죠. 이 사회로부터. 똑같이 받고 있죠. 뭐 세금 덜 냈다고 덜 받고 세금 뭐 더 냈다고 더 받는 거 없죠. 똑같이 받고 있죠. 이게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이 대표적인 게. 이제 공교육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사교육 시스템은 이제 공유경제 이쪽에 가깝고. 자, 우리가 무상으로 다 받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게. 뭐가 있지? 하여튼 뭐, 이게 좀, 알게 모르게 많아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를 다 사회가 해결을 해줘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해결을 해줘요, 그게. 그 취약계층은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복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게 사회경제 시스템이란 게 지금, 이번 지구에는 이게 아예 그냥 이게, 없어가지고 그 대신 쓰이는 게 이게 복지라고 말해요. 복지 시스템이라고. 이게 사회복지라고 많이 하죠.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경제에서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그 복지 시스템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교육이 대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의식주는 기본이고 의식주하고 이런 문화나 뭐 이런 가지 이제 저기 좀 퀄리티 있는 문화나 뭐 이런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이런 저기 물적이나 아니면 저기 이런 저기 뭐냐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거로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게 많잖아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좀 이런 말 하기면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우리가 TV를 살 때는 TV를 사지만 TV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 무료로 보죠. 아 무료가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케이블 TV는 케이블 TV 비용을 내야 하는구나.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지상파 3사는 무료로 제공하게 돼 있죠. 전파비를 안 받죠. SBS, MBC, 뭐 저기 KBS. 이제 지금은 다들 케이블 TV를 쓰니까. 근데 케이블 TV는 이제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보고 이제 같이 그 케이블 비용을 내니까 우리가 전파에 대한 비용을 안 내요. 이 KBS, MBC, SBS 같은 이런 지상파는 비용을 안 내요. 아니 광고가 있잖아. 광고로 쟤들 먹고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어폐가 좀 약간 있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저기 SBS, MBC, KBS로부터 우리는 오락거리를 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진 않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만 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사회경제 시스템에 가까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반대로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비디오나 영화나 그 DVD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저기 넷플릭스 같은 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회경제로 안 보고 뭐냐? 공유경제로 봐요.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구글에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거 공짜인데 우리 돈 안 내는데 뭐 프리미엄 안 내고 광고만 보는데 그럼 그것도 사회경제로 봐야 하나요? 엄밀히 따지자면 구글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구글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자, 무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광고를 안 보고 하는 거죠. 그걸 굳이 비용을 안 내도 우리는 무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저기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뭐 그거 다 무상인데 그것도 사회 경제 시스템, 네, 그것도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검색을 해서 검색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봐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다음, 저기 이메일 서비스나, 아니면 다음 카카오 문자 서비스,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을 내나요? 안 내. 예전에는 문자 같은 거, 문자 한 건당 뭐 한 20원씩인가 30원씩 냈었어요. 하나 낼 때. 근데 카톡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나요? 안 내죠, 돈을. 그럼 어떻게 되냐요? 네, 요거는 그러면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봐요. 엄밀히 사기업이 하겠지만, 사회 경제 시스템을 봐요. 그 대신 얘네들은 다른 걸 이제 문자 같은 걸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른 카카오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을 애용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다음 카카오에 쓰는 카카오톡도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어떻게 따자면. 네이버도 사회적 기업이에요. 자, 네이버가 우리가 검색하고 네이버 서비스
뭐 저기 유료 서비스 말고는 검색 같은 거 할 때 뭐 저기 돈 내나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쓰잖아요. 이메일 쓸 때 우리가 돈 내나요? 뭐 우표값 내나요? 안 내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 경제 시스템일 것도 일종의.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요거를 그냥 우리가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저기 숨을 쉬는데 산소가 있으면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나중에 오염되면 이제 그때 이제 산소의 고마움을 그때 알듯이 이게 똑같아요. 이미 이게 사회에서 이게 저기 사회 경제로 이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몸이 사람들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저걸 하는 거 보지. 자, 대표적인 게 많아요. 이제 정보통신 쪽에 이게 많죠. 네이버 검색 서비스, 구글 검색 서비스, 구글 유튜브에 저기 뭐냐, 동영상 그 무상으로 다 컨텐츠, 요즘 동영상 보면 어디 가서 진짜로 저기 비싼 강의료나 책을 봐야 다 지불해야 이게 들을 수 있는 고퀄리티의 자료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걸 비즈니스 모델에서 광고라는 툴로 이제 그거를 이제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게 저기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 비용 결제가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쓰면서 돈 안 내잖아요. 자, 유튜브 영상 보면서 돈 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려면 돈 내내 안 나요. 돈 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이 보통 100분 되잖아요. 100분짜리 영상을 보려면 13,000원짜리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요즘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뭐 비디오 DVD를 대여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이런 넷플릭스 같은 요즘 이제 플랫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영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 해요? 지불해야 돼요. 영화 같은 것도 뭐 건당 얼마씩 다 지불하잖아요. 요즘 플랫폼 그런 시장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공유 경제로 봐요. 근데 이걸 무상으로 돼요.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이건 사회 경제로 봐요. 우리 TV에 나오는 것도 거의 사회 경제로 봐도 이게 무관을 해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방송국들은 광고 수익으로 이제 그걸 충당할 뿐이죠. 자, 이게 좀 느낌이 오시죠? 사회경제란 정의를 내고 사회경제란 이런 것이고 공유경제란 건 이런 것이고 사유경제란 건 이런 것이다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사유경제와 공유경제와 사회경제를 지금 다 같이 지금 이걸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 나오니 뭐니 저런데 구글도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다 공짜로 제공하잖아, 솔직히. 구글 그 검색 서비스,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전 세계인들한테 다 공짜로 제공하잖아. 별의별 정보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전에 구글이 없을 때는 그런 정보 같은 거 하려잖아요. 정보를 그걸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고용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그냥 엔터만 딱 검색어만 치면 별의별 정보가 겁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당연시 이제 이게 허기니까 그 감사함을 잘 모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이게 혜택이에요. 구글이 이게 제공하는 그 무상 검색 서비스,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무상 영상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뭐 이미지 서비스도 있고 사진 서비스도 있고 뭐 이메일 서비스도 있고 다 무상이잖아요. 이제 광고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다 심어놓긴 했지만 이게 사회경제 시스템, 우리 알게 모르게 다 사회경제 시스템과 공유경제 시스템, 사회경제 시스템을 다 지금 거의 이게 조금씩 각 나라마다 이게 다 틀린데 이게 해요. 자, 사회경제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뭐냐요?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도서관 가면 도서관 요즘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책도 많고. 저도 예전에 이게 좀 아플 때 할 일 없으면 시립도서관에 가면 겁나게 커요. 어느 도시든 가면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 가면 굉장히 커요. 여름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지,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지. 근데 그 시설을 돌리려면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이나 그 시설을 돌리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건물 유지비랑 거기 관리하는 인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건 어떻게 쓰나요? 돈 주고 쓰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다 무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이 시립이나 구립 이런 공립도서관들은 다 무상이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 요즘 뭐 중앙박물관 같은데 가면 다 무상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중앙 우리가 그 저기 만 중앙 국가에서 그 중앙박물관 걸 우리가 이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저기 어디서 저기 볼 수도 없는 그런 유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료로 그 쉽게 그걸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돈 주고 그걸 구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구경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뭐 중앙박물관 큰 박물관 같은 데는 이런 저기 무상으로 저기 무상으로 다 제 박물관 같은 데는 이게 오픈을 해요. 네,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이쪽에.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미 사회경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 너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잘 그걸 쓰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보통 예전에는 뭐 저기 이게 관람료나 아니면 입장료를 받던 그 저기 그 옛날 국립공원도 뭐 이런 거 입장료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요즘 무상으로 다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다 사회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것들 쪽에. 이게 지금 조금씩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필요 없고 아무 데나 가도 그냥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게 사회에서 다 제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회 경제로 안 보고 사회주의로 봐요. 그때부터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한 빗대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